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을 모른다고 하죠. 요즘 부동산에 딱 맞는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. 집값을 좀처럼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. 네, 고금리 기간에도 고공행진하던 집값이 다시금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. 일부 수도권 지역에서는 손절매도 이어진다고 하는데요. 한 주간의 부동산 시장 함께 살펴보시죠. 오늘도 도시와 경제 송성현 대표 함께합니다. 어서 오세요, 송 대표님. 네, 안녕하세요. 네. 집값도 들쭉날쭉 하는데 매주 이렇게 부동산 시장 짚어주시기도 만만치 않으시죠? 네, 힘드네요. 아니 한 주간 동향 한번 좀 정리해 주시죠. 네. 지금 뭐 동향은 최근 이제 흐름 자체가 상승률은 점점 둔화가 되고 거래량은 축소되는 그런 모습이고요. 그리고 그런 동향 안에서 지금 본다라면은 매물이 좀 쌓여간다라는 게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좀 고민도 하고 거래가 잘 안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지금 서울의 월간 아파트 매매 그 거래량을 보시더라도 지금 올 10월 정도 들어서 지금까지 집계된 게 한 1,700건 정도 지금 나와 있잖아요. 11월 8일 기준. 그렇게 된다면 뭐 한 2,000건대 초반 정도, 뭐 그 정도 예상되는 수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뭐 가격에나 또는 뭐 그 어떤 변동률 이런 데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지금 서울에 있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상승률을 보더라도 0.07에서 0.05% 상승한 게 점점 축소되는 그 경향성을 나타나고 있고요. 지금 수도권도 점진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. 그리고 최근에 뭐 김포에 대한 이슈들도 있었는데 그 이슈가 생기면 예전에는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는 호재로 반영을 하고 가격이 급등을 하거나 또는 거래량이 늘거나 아니면은 그 안에서 호가를 막 올리는 그 영향들이 나타났거든요. 근데 뭐 몇 년 전에 뭐 여러 가지 뭐 일기 신도시 특별법이다 또는 뭐 적경지에 때 특별 그 투자다 이런 거 하면서 그 시장 수요자들이 뭐 학습 효과들도 생긴 것 같아요. 그리고 막 쫓아가지를 않는 그런 상황이에요.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서 금리에 대한 부담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어떤 경제에 대한 그 위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 상황에서 수요자들이 굉장히 좀 관망을 하고 있다. 근데 여기서 또 문제는 뭐냐면은 이런 거래들 안에서 또 거래가 2, 3년 가격에 전에 매입을 하셨다가 소위 그 손절매라고 하는 그 거래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. 그래요? 네, 성남 수성구에 있는 아파트를 보니까 2021년도에 그 거래를 한 13억에 하신 그 매수자가 지금 2년 정도 지났는데 10억 정도의 거래를 했거든요. 한 3억 정도를 빼고 떨어진 가격으로 거래했는데 뭐 여기에 경비라든지 또 거래하는 비용들 발생되면 손해가 더 크겠죠. 그리고 안양에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도 지금 4억 4천 정도 선에서 지금 3억 9,800 정도로 한 4천만 원 이상 떨어진 가격으로 나오고 있고요. 그다음에 이게 수도권에만의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냐라고 봤을 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. 여기서 인접해 있는 마포에 있는 마레프 아파트가 그 지역에서 나름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아파트인데 지금 59제곱미터는 8, 9월에 한 14억 중반 정도 했던 것들이 지금 한 12억에서 13억 정도로 호가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. 강남에서 강남 상구 중에 송파 지역은 표본도 많고 많은 사람들이 정주 환경이 좋아서 좋아하는 그 지역이거든요. 그 S의 아파트도 지금 거래량이 굉장히 좀 축소가 되고 있어요. 그 8월 달에 11건, 9월에 2건, 10월에 1건 정도 나오고 있고 이렇게 거래량이 줄어들다 보니까 지금 20억 정도 거래를 하면서 회복세가 빨랐는데 다시 10억대 후반 정도의 그 물량들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참 이게 집값 하락도 문제이긴 합니다만 일단 집이 안 팔려서 또 매물이 쌓이는 것도 걱정이라고 하는데 10월 입주율이 하락했잖아요.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? 뭐 여러 가지 그 이유를 보면은 지금 가장 큰 이유는 그 기존 주택 매각 지연 이게 본인들이 최근에 서베이 같은 거를 했거든요. 근데 한 41% 정도 나왔습니다. 지금 앞서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거래량이 축소가 됐다라는 거는 기존에 있는 주택이 거래가 안 되는 거잖아요. 뭐 분양을 받은 아파트들이 있다면 기존의 집을 팔고 내가 그 돈을 가지고 들어가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쉽게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고요. 지금 잔금 대출에 대한 미확보나 세입자 미확보 이 부분들도 높은 것 같아요. 세입자는 아무래도 뭐 지금 상황에서 이동을 막 그렇게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또 세입자를 맞추는 데 있어서 전세금 같은 경우도 좀 회복되고는 있긴 하겠지만 뭐 지방권 같은 경우는
뭐 아직까지도 뭐 전세에 대한 그 위험 이런 부분들도 있는 상황이고 잔금 대출 같은 경우도 금리에 대한 부담이나 지금 뭐 대출에 대한 뭐 강화 뭐 이런 부분들도 있어서 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. 그리고 분양권 매도에 대한 지연도 마찬가지로 결국은 그 거래가 이 분양 시장에서도 거래가 뭐 그렇게 활발하게 일어나지는 않고 있다라고 봐요. 그래서 지금 입주에 대한 그 전망 자체도 계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매도자하고 매수자 간의 이 어떤 뭐 바라보는 주택을 바라보는 시각이 너무 지금 멀게 점점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집을 팔아서 가야 되는데 뭐 팔고 들어가기 어렵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2, 3년 동안 3억 정도 손해를 본다라면 이거 팔아가지고 돈을 더 받은 상태로 이사갈 생각을 해야 되는데 더 많이 팔리면은 그분이 집을 사는 게 아니라 팔고 나서 그 돈 가지고 전세로 간다든지 월세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좀 입주하는데 좀 만만치가 않은 상황이죠. 이 급변한 이 금융 환경이 굉장히 막 고통스럽고 짜증스러우신 분들에게는 오히려 더 화만 돋구는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뭐 심지어 제로금리하고 뭐 1%대 하던 금리가 미국 같은 경우에 저기까지 올라가고 지금 5%를 넘어보게 그렇죠. 되고 우리도 기준금리만 따질 게 아니라 우리도 시중은행 무슨 뭐 그렇죠. 가계대출 뭐 주택담보대출 금리 오르는 거 보면은 이게 결국 금리의 문제거든요. 네. 경제에 있어서. 그러니 그 저금리 시대에 전부 집값이나 부동산 뭐 주식이나 다 이렇게 올랐던 그 버블기가 있었던 것이 이 고금리를 맞으면서 좀 이렇게 고통스러운 시기를 지날 수밖에 없는 거고 네. 그런 상황입니다만 그것만 볼 것 같으면은 이제 또 이제 더 떨어지는 하겠습니다만 또 공급 측면도 봐야죠. 네. 지금 인허가 그리고 뭐 착공률 네. 감소폭이 심각하다 이런 얘기도 들리던데 그러면 또 이러다가 또 금방 또 공급 대란 소리 나오는 거 아닙니까? 네, 공급 대란 소리가 나올 수 있다라고는 보긴 하는데 뭐 이런 네.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뭐 공급 대란하고는 조금 결이 좀 다를 수. 다르다. 네, 왜냐하면 공급 물량이 줄어든 거는 사실인데 네. 또 재고 주택 시장에서 물량이 늘어나는 하기야. 상황이잖아요. 네. 그러니까 뭐 공급이라고 하는 게 뭐 신규 공급만이 공급은 아니니까. 네네.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한 5만 호 정도 나오는 게 3만 호로 떨어졌도 그 5만 호의 재고 주택 시장이 뭐 7만에서 8만 정도 물량이 늘어나면 또 그 네. 부분에서는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공급 부족론 같은 경우는 좀 덜한데 근데 이 부분이 지금 공공 부문에서 물량들이 줄어든다라는 거예요. 공공에 있는 주택들이 사실 민간 부분에 있는 공급 물량은 질적 공급이라고 해서 뭐 어떤 건설사 브랜드도 갖고 좀 비싼 공급인데 공공에서 나오는 거는 좀 저렴하고 그다음에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주택들이 많이 나오잖아요. 근데 이런 그 공공 부분이 줄어든다라면은 뭐 가격이 어려울 때는 뭐 보정도 하고 조정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런 물량 자체가 민간보다 공급의 감소폭이 더 이제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에요.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은 착공 물량 같은 경우도 전년 대비했을 때 공공 부분이 한 64.8% 정도 감소를 했거든요. 근데 민간이 56.5%인데 이거보다 더 준다라는 거는 좀 뭐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지금 공급 문제 자체에 대해서 뭐 공급 부족 뭐 정부에서는 여러 방안들도 내놓고 뭐 PF에 대해서나 이런 신용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어떤 자금 수요 같은 것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입주 잘 안 되죠. 기존 주택 매각 잘 안 되죠. 세입자 찾기 어렵죠. 그러면은 공급자가 아무리 활로를 연다라고 해도 뭐 지었다가 뭐 그러네요. 자칫 잘못하면 망할 일 있습니까? 그러면은 공급자 스스로도 위축이 되어 있고 예. 민간 부분에서 공공 부분에서도 최근 그 LH 사태라든지 그다음에 공공 안에서도 계속적으로 그 좀 뭐 예산적인 부분이라든지 비용적인 부분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공도 좀 쉽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다. 그래서 이 시장이 지금 뭐 공공 부분의 주택 착공 실적이 민간보다 좀 심각한 부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이 어려울 때 보정해주는 역할 이게 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그 우려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네. 보니까 또 일부 지역에는 호재도 있는 게 그 윤 대통령이 GTX 노선을 당초 계획보다 좀 빠르게 개통하겠다라고 발언을 했단 말이죠. 네. 수혜가 예상되는 지역들 같은 분위기가 좀 들썩이는 것 같아요. 네.
지금 서울권보다도 오히려 그 수도권 일대가 좀 인기가 좀 많은데 네. 그 인기가 있는 지역들 중에서도 뭐 GTX 노선이 가장 좀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서울의 집값이 좀 높고 그다음에 서울의 뭐 중위 가격은 한 10억 가까이 되는 그런 수준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가격이 저렴한 쪽으로 이사들을 갔단 말이에요. 수도권 쪽으로. 근데 수도권에 이사를 가고 났는데 GTX라는 뭐 대중교통 안에서는 서울하고 연결되는 거는 좀 획기적인 그 노선이거든요. 그렇다 보니까 뭐 시간도 굉장히 많이 단축되고 수서에서 동탄까지는 뭐 19분대가 되고 강남까지도 30분대 정도 되다 보니까 결국 생활 환경도 누릴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시간적인 비용도 시간도 단축을 할 수 있고 또 거기에다가 GTX A 노선이 가는데 한 4,000원 정도 하는데 이것도 좀 조정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. 그러면은 어떤 교통비도 더 절감을 하다 보니까 수도권에 있는 뭐 집값이나 뭐 경기도에 있는 집값이 오히려 서울의 외곽에 있는 집값보다도 더 인기가 많을 것 같은데 그 주요 노선들이 나오는 것이 A, B, C 노선 중에서 A 노선의 효과를 본 상황에서 지금 B 노선, C 노선도 앞으로 착공을 기다리고 있고 또 DEF도 계속적으로 신설을 한다라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뭐 시장에서는 좀 오히려 뭐 현실성 없는 김포가 서울로 편입된다. 굉장히 오랜 시간보다 오히려 착공되고 실제로 타고 눈앞에 보이는 이런 GTX의 호재가 더 강하게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. 네. 송 대표님 나오셨을 때 매번 막 시간에 쫓겨서 못했던 분양 얘기 좀 네, 분양시장. 네. 분위기 한번 살펴봐야 예. 되겠는데 아니 지금 요 뭐랄까요 요 분양 시장도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굉장히 뜨겁다 이런 소리가 들리더니 네. 또 분위기 약간 달라진 것 같습니다. 네. 청약 경쟁률 네. 많이 낮아지고 있고 네. 일부는 뭐 무순위, 네. 뭐 줍줍 뭐 이런 얘기도 들리는데 한번 청약 시장도 한번 봐주십시오. 그 소장님이 맨날 지적을 했던 거, 이거 뭐 너무 비싼 거 아니냐 그런 얘기들 많이 했잖아요. 예, 소비자들이 예.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비슷한 같아요. 생각을 하고 있다. 이게 뭐 건설비도 올라간다, 네. 뭐 전반적으로 금융 비용도 올라간다라고 하면서 가격들이 계속적으로 올라가 줬잖아요. 예. 근데 수요자들도 계속 청약을 보시는 분들 점점 지쳐가고 있는 것 같아요.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걸 쫓아가겠냐? 그 쫓아간 상황에서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금리가 지금 자산 시장에 영향을 그렇게 크게 주는데 이런 고금리 기조가 고착화된 상황에서 무리해서 집 사는 게 좀 어려운 거죠. 그리고 4월부터 10월까지 이렇게 전반적으로 보더라도 뭐 여기저기 주택 가격에 조금 뭐 이상이라고 해야 될까요? 분양가 산정도 좀 이상한 그 가격선을 하다 보니까 수요자들도 갸우뚱하는 것 같아요. 뭐 예를 들면 송파권에 있는 곳보다 강북권에 있는 곳이 아직까지는 네. 지리적으로 조금 입지적으로 좀 떨어진다라고 하는데 예. 송파권보다 비싸고 그래요. 또 광명에 있는 모 아파트 같은 경우는 네. 서울의 중심 뭐 몇몇 지역들보다도 더 비싸게 나오고 어. 그러다 보니까 수요자들이 아니 이거 자칫 잘못하면 분양가 그러니까 비용 인상된 게 나한테 다 전가돼서 내가 뭐 이자 납부하는 그런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나? 뭐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서울에서도 지금 동작에 있는 푸르지오라든지 동대문구 자이 뭐 이것도 서울권도 무순위 청약이 나온다라는 거는 그래요? 예. 그렇다라는 거는 결국 이자에 대한 그 부담들도 생기는 거고 그다음에 서울은 청약 불패다 뭐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. 불패가 아니라 지금은 뭐 자칫 잘못해가지고는 완전히 뭐 망가지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앞에서도 공급자들이 점점 이렇게 불안하다라는 거는 지금 시장 환경이 녹록지 않다라는 그렇죠. 건데 이렇게 높은 분양가를 한다라는 거는 수요자에 지금은 맞춰가지고 분양 시장을 편성을 해야지 공급자에 맞춰가지고 자칫 잘못하면은 이거 뭐 큰일 날 수도 있으니까 현명한 선택들을 해서 적정 이익을 맞춰서 분양을 해야지 자칫 잘못하면은 이 그 서울 시장의 시행사들도 좀 위기감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들을 보시면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. 청약 경쟁률 진짜 전반적으로 저거는 저 떨어졌습니다. 그래프 자체는 진짜 경착륙이네요. 저런 게 경착륙이네요. 어떻게 저렇게 뚝 떨어집니까? 청약 경쟁률이. 청약 경쟁률이. 그렇죠. 지금 앞으로 입주 물량들도 떨어질 거라는 그 뭐 시장에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도 저 정도로 떨어진다라는 거는 만약에 그런 뭐 이슈가 없었더라면은 뭐 한 10%대, 10대 1 밑으로도 떨어질 수 있을 그런 위기감도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. 네. 그러네. 네. 근데 보니까
또 뜨거운 지역도 있어요. 네. 그 뉴홈과 관련해서 네. 보니까 하남 교산하고 네. 안산 장상지구 이쪽은 사전 청약 접수 결과 나왔는데 많은 분들이 관심 보였다고 하던데요. 네, 지금 뭐 지리적으로 지금 서울은 아니더라도 예. 분양 가격에 관심들이 많아요. 이 지역들의 가격들을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뭐 나눔형도 있고 이익 공유도 있고 그다음에 일반형도 있고 한때 한 3, 4억대 정도 수준이더라고요. 그러니까 수요자들이 예. 지금은 싼 거를 좋아하는 거예요. 뭐 가격의 퀄리티라든지 입지라고 하더라도 이런 그 부담스러운 가격보다는 본인들이 적정한 수준의 가격의 그 주택을 매입을 하고 차라리 조금 더 돈을 모으고 서울로 진입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한 것 같습니다.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뉴홈의 사전 청약이 한 2만 5천 명 정도 몰렸고요. 그다음에 하남 교산 같은 경우 48대 1이에요.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경쟁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약간의 좀 다른 점은 사전 청약이라고 하는 게 사실 어떤 보험 형태가 되거든요. 나중에 본 청약할 때 포기해도 되는 그런 청약이기 때문에 그런 네. 부분에서는 예. 좀 다른 부분이라고 좀 왜냐하면 지금 최근 그 사전 청약이 본 청약까지 하는 게 한 60% 정도밖에 안 되니까 좀 허수가 있겠네요. 예, 허수 정도 있는 그런 것들도 감안해서 접근하실 필요는 있습니다. 네. 자, 임대 시장도 좀 여쭤볼게요. 네. 최근 이제 전세값이 좀 올라가다 보니까 뭐 또 전세 사기 공포가 사라진 것도 네. 아니고 오히려 보니까 그 임대 수요 자체가 지금 소형 아파트로 몰리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네. 그러니까 빌라 전세보다는 네. 그 가격이면 네. 소형 아파트 월세가 낮다. 이렇게 보는 인식이 꽤 많나 봐요. 네, 그렇고요. 그리고 저도 그 기사를 쭉 봤는데 원래 소형 아파트가 월세를 많이 좋아합니다. 네. 좀 평수가 좀 크면 전세를 좋아하는 그런 경향성이 예, 있고 예. 다만 지금 전세 사기에 대한 그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아파트라는 그 상품에 관심들이 조금 더 많은 것 같고요. 그럼 비중 자체가 2023년까지도 뭐 그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일단 소형 아파트를 그때 2019년, 20년대 살 때는 또 전세를 활용해서 소위 말하는 그 갭 투자 네. 성향들도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뭐 갭 투자가 자칫 잘못하면은 뭐 갭 그 한때 뭐 갭 거지라는 소리도 있었었거든요. 자칫 잘못하면 그런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투자자들도 신중하고 어떤 수요자들, 월세 수요자나 전세 수요자, 세입자들도 굉장히 뭐 이렇게 리스크가 있는 뭐 빌라보다는 소형 아파트, 그리고 아파트 안에서도 어떤 뭐 조금 지리가 좀 좋고 위치가 좀 좋고 한 곳은 임대를 좀 지불을 하더라도 들어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. 네. 그래요. 자, 또 한 주간 부동산 시장에 네. 대해서 또 동향 좀 짚어봤습니다. 내용 잘 들었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